자, 다시 이야기할까요? N타입 반도체는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동해요. 그리고 P타입 반도체를 보세요. 전자가 분명히 이동해야 안 해요? 이동하죠. 전자의 관점에서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채우면서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전자가 이동하는 게 맞긴 맞지만 P타입 반도체는 전자가 이동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구멍, 전공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라고 표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56쪽으로 가보세요. 56쪽에 보니까 표의 제일 아래쪽에 N타입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뭐가 이동한다? 전자가 이동하죠. 그 다음 P타입 반도체 다시 질문합니다. P타입 반도체도 이동하는 건 전자예요? 구멍이에요? 실제로는 전자가 이동하지만 이거를 개념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뭐가 이동한다? 전공이 이동한다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N타입과 P타입 반도체를 이렇게 그림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거를 좀 전에 봤던 우리 밴드 시어리에서 표현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규소예요. 규소이고 여기에 전자가 꽉 채워져 있어요. 원자과 전자 껍질, 밸런스 밴드에 꽉 채워져 있고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어디에 있는 전자가 어디까지 이동하면 되느냐? 이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이동하면 되겠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 이거죠. 어렵기 때문에 아주 고전압을 걸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고전압이 아니라 저전압에서 저런 반도체 성질이 나타나기를 원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전압에 나타나기 원하는데 이때 이것보다 원자가 전자가 한 개 더 많은 15조 원소를 도핑을 했더니 15조 원소 제가 도핑한다는 게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극소량을 넣어줬어요. 극소량이죠. 많으면은 선들이 겹쳐가지고 띠처럼 보이는데 극소량을 집어넣으면 뛸까요? 선일까요? 선이겠죠. 제가 이 밴드 만들 때 선으로 출발해서요. 처음부터 밴드로 했나요? 선이었죠. 그래서 소디움 원소 2개가 서로 보관가자, 상쇄가자, 분자괴담수 2개 선이에요. 4개가 모이면은 또 4개 선이었죠. 8개 선이었죠. 10개 선이었죠. 그러다가 점점 수백 개, 수천 개 가다가 이제 아보가드로 수만큼 돼버리니까 이 선들이 겹쳐서 뭐처럼 되세요? 띠처럼 돼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15조 원소가 도핑이 됐다는 거는 극소량대로 왔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선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15조 원소가 가지고 있던 전자의 레벨이 요 레벨이에요. 그렇죠? 요 레벨이고 그래서 전압을 딱 걸어줬더니 꼭 규소의 전자가 아니더라도 15조 원소가 추가적으로 갖고 있던 이 전자가 어때요? 이렇게 컨덕션 밴드로 이동하기만 하면은 전압인가 할 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전자가 어때요? 뽀로록 하고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밴드 시어리를 설명하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다 표시하기를 15조 원소라고 표현을 해 놓으세요. 이게 도핑된 원소예요. 도핑된 원소에 이 가지고 있는 전자의 레벨이 바로 이 레벨이에요. 이게 뭐하고 가까워요? 컨덕션 밴드하고 가깝기 때문에 저전압에 의해서 전압을 조금만 걸어도 이 전자들이 이쪽으로 폴짝 뛰어가지고 전자가 이동하겠죠. 물론 도핑됐기 때문에 많이 전자가 이렇게 이동할까요? 적게 이동할까요? 도핑된 원소는 적기 때문에 전자가 조금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도체가 아니라 반도체 성질.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이 이동하면 그건 반도체가 아니라 도체예요. 컨덕터예요. 금속처럼. 이번에는 13족 원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족 원소는 원자가 전자가 한 개 적죠. 13족 원소를 집어넣었더니 13족 원소에 전자가 지금 채워진 거예요. 비어있는 레벨이에요. 비어있는 레벨이죠. 규소에다가 이렇게 13조 원소를 집어넣었더니 전압을 딱 인가했더니 규소에 이 전자들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13조 원소에 비어있는 이 레벨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동을 했죠. 이거를 제가 확대를 하면 다음과 같아요. 13조 원소에 도핑될 레벨 적기 때문에 이건 제가 선처럼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전자가 어떻게 낮은 전압에 있어도 자기 컨덕션 밴드로 갔어요. 그럼 13조 원소의 레벨로 이동한 거예요. 13조 원소의 레벨로 이동을 했죠. 자, 전자가 있던 데서 전자가 탁 올라가 버리면 이게 뭐가 돼버렸어요? 구멍이 됐겠죠. 구멍이 되고 난 다음에 전압인가 해서 이번에 위에 설명 안 하고 밑에다 표현해요. 여기 전자가 딱 이동하고 나니까 여기 비었죠. 따라서 왼쪽에 있던 전자가 어때요? 오른쪽 채웠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리가 뭐가 될까요? 구멍이 됐죠. 또 왼쪽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채웠겠죠. 따라서 이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쪽이 또 뭐가 돼요? 구멍이 되죠. 또 여기 구멍이 됐으니까 이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누가 이동하냐면 구멍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해요. 구멍이라고 합니까? 전공이라고 합니까? 전공이라고 하죠. 실제로 이동하는 거 구멍이에요. 전자예요. 전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지만 우리가 P타입 반도체에서는 그냥 개념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구멍, 전공이 이동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띠 이론으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어디에 다 나온다고요? 안타깝게도 일반화학의 기본서에 본문 내용 중에 다 나와요. 그런데 맥머리나 줌달 보시면 알 거예요. 본문 내용 중에 다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계속 이제 강조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올 수는 있지만 너무 이 빈도가 적기 때문에 이런 내용 공부하기가 부담스러움 들어 공부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공부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저런 것까지도 다 맞출 거야 생각하시는 분들은 맞추는데 제가 항상 어떤 이야기를 매년 하냐면은 제가 어려운 내용들 설명할 때 제가 딱 넣어주는 대로만 공부하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어려운 내용들은 교수님들도 어려운 내용인지 알고 낼까요? 모르고 낼까요? 알고 내죠. 알고 내기 때문에 문제를 내는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그대로 요대로 나올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분자 괴담수 이론에 해서 벤젠의 분자 괴담수에 관한 것도 진짜 이대로 문제 나올 거예요. 그대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조한길이 잘난 거예요.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리에서 나온 문제가 딱 넣어주는 대로 나왔어요. 핵화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대로 나왔고 나중에 보면은 산염기 단원에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내용들도 있는데 그런 내용은 나와도 항상 어떻게 나올까요? 문제가 빤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제시해 주는 대로만 공부하면은 여러분들 그 문제 그대로 맞출 수 있어요. 실험 문제도 보니까 실험 문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실험 문제 올해 꼭 이 문제 나와야 하는데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요.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게 제시한 그대로 나오는 거는 너무 어려운 거는 항상 그대로 딱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N타입 반도체와 P타입 반도체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N타입하고 P타입 반도체를 서로 붙여놨어요. 붙여놓으면 이거 이제 접합이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PN 접합이다, PN 정션이다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PN 이 접합이 됐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전지 장치를 가지고서 표현을 해봅시다. 자, 전지 장치를 표현하고 여기 긴 쪽이 뭡니까? 단자가 플러스, 짧은 쪽이 뭐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고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전지를 기준으로 해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전자가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전자라는 개념도 말하고 무슨 개념도 말하던가요? 전공, 구멍이라는 표현도 썼죠. 전자가 흐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뭐가 흐른다라고 개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은 전공은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저렇게 해서 이 N타입 반도체는 원래 뭐가 이동해요? 전자가 이동해요? 전공이 이동해요? 전자가 이동하죠. 그래서 전자가 쭈루루 와서 전자가 여기서 어때요? 와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자가. 그 다음에 원래 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개념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 개념에 의해서 현상이 설명이 되더라는 거죠. 전공이라는 건 원래 없고 전자가 이동하다 보니까 외관상으로 구멍이 이동하는 전공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여튼 이제 전자가 이동하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전공이 이동한다고 해서 여기 P타입 반도체는 뭐가 이동해요? 만일에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면은 P타입 반도체를 따고 했을 때 이동할까 안 할까요? 더 이상 이동 못해요. 왜? P타입 반도체는 뭐가 이동하기 때문에? 구멍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극 이쪽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전자가 이렇게 해서 N타입 반도체에서 전자 이동해요? Yes. 그 다음에 P타입 반도체는 뭐 이동해요? 전공이죠? 구멍이에요. 구멍들이 또 어떻게 돼요? 와 하고 이동하겠죠? 그리고서 이 표면에서 딱 만나요. 인터피스, 서피스죠? 요 표면에서 딱 만나는 거. 요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PN 접합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PN 접합이라고 하고서 정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 일반화학 기본서였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요. PN 정션이고 요걸 가지고서 만일에 이거를 바꿔버리면은 전자 전공 이동해야 못해요? 이동 못하죠? 만일에 이게 요런 식으로 딱 돼버리면은 전자가 이렇게 가고 전공이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이때는 P타입 반도체는 전자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죠. 그렇게 따라서 이게 이제 접촉을 할 수가 없게 되게.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서로 만났다가 안 만났다가 하게 되는 이걸 우리가 PN 접합이다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정류 장치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들은 이제 안 읽은 걸로 해도 돼요.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따라서 N타입과 P타입 반도체를 붙여놨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 동류 두 가지로 붙여놨고 이 전극 두 개를 붙여놓은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전극 두 개니까 전극을 영어로 말하면 일렉트로드라고 하거든요. 두 개의 전극을 붙여놨으니까 다이 일렉트로드 붙여서 뭐라고 하면 될까요? 다이오드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바로 PN 반도체를 두 개를 딱 붙여놓으면 다이오드가 되고 특별히 어떤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이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고 이쪽으로 구멍이 딱 이동해서 딱 만나면서 뭐가 생기더라고요? 빛이 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빛이 나오는 다이오드를 뭐라고 하냐면은 Light Emitting Diode다라고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줄여서 LED라고 표현해요. 만일에 이 재료가 무기질 재료면은 우리가 그냥 LED라고 하는데 유기물을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N타입, P타입 반도체에서 빛을 나게 만들면 그걸 우리 말합니까? 오게닉 LED라고 해서 이걸 줄여서 우리는 OLED라고 표시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기 EL 이야기할 때, 그 아몰레드 표현할 때, 아몰레드에서 그 OLED가 바로 뭐예요? 아몰레드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갤럭시 3라든지 요즘 하고 있는 갤럭시 노트 아몰레드라는 것이 바로 요 LED예요. LED인데 재료가 뭘로? 반도체 재료를 규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유기물을 썼기 때문에 오게닉 LED라고 하고, 자, AM이라고 하는 것은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 또는 패시브 매트릭스 방식, 그건 이제 원래 반도체에서 OLED를 구현하는 방식인데, 여러분들 이까지 못 들은 차 하세요. 자, 뭐까지만 보느냐면은 다이오드, 뭐와 뭐를 합해 놓으면은 N타입 반도체와 P타입 반도체를 합해 놓으면 다이오드고, 특별히 다이오드 중에서도 빛이 나오는 다이오드를 뭐라고 한다고요? Light Emitting Diode를 LED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도체로 배우시는 분들은 조까지가 일반화 기본서에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저 정도를 설명합니다.